39, 39, 그다음에 지금 36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정말 전략적으로는 42로 올라갔어야 돼. 그런데 이걸 올라가려면 탁 하고 엉덩이를 한번 더 쳐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질려. 의사들은 다 어딜 갔나요? 대통령의 의료 현장을 챙기는 그 모습이 나왔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서울을 이기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일당이나 가반이 힘들어요. 가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이 윤 대통령 그대로 놔두겠어요? 대한민국은 3년 동안 특검법 천지가 될 거야.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매우 위태롭다. 대통령이 꾸물꾸물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대통령실의 그 대변인 역할을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53석 플러스 알파 민주당이 이렇게 전략본부에서 전망을 내놓았는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닌가요? 이미 아직도 당내 갈등이 계속 있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왔던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와도 상당히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던 대통령의 평가가 꺾였어. 이번 선거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이면 분명해요. 네. 그런데 조국이 나타나니까 조국이 나타나는 순간 또 윤석열 뭐 다도 뭐 외치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그러면 아주 또 여기에 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잠잠해졌던 대통령에 대해서 또 반대 여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여론이 생기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승승장구할 때 34였던 지지율이 39 그다음에 지금 36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34였던 것이 39, 39에서 정말 전략적으로는 42로 올라갔어야 돼. 40 딱 찍었으면 또 그런데 의미가 이걸 있었는데. 올라가려면 네. 뭔가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하. 그런데 일단 의대 정원에서 좀 피로감이 생겼어. 좀 장기화되고 있죠. 이게 일단 긍정평가위원회는 1위에 올라가 있지만 한국 갤럽의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5%포인트가 빠졌어요. 아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승 모멘텀이 왔을 때 탁 하고 엉덩이를 한번 더 쳐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질려. 탁 올라갔을 때 탁 쳐주면서 40%까지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의대 정원만 해도 우리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우리가 힘이 실릴 때는 의지입니다. will. WILL. will에 일단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중도까지 들어와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탁 하고 엉덩이를 쳐주는 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뒤늦게 빅5 병원장하고 간담회를 한다. 그게 아니지. 3월 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야. 그러니까 바로 빅5 병원을 들어가야 돼요. 네. 들어가서 뭐가 문제냐. 환자들하고 만나면서 어디가 이렇게 편찮으신지 의사들은 다 어딜 갔나요? 병원 이러면서 가서 네. 대통령의 이 의료 현장을 챙기는 그 모습이 나왔어야 돼요. 아. 그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간호사 전공의들의 모습이 대통령과 함께 서로 손을 부둥키고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드시 제가 의료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이게 소통이에요. 이렇게 했더라면 이번 조사에서 43이 찍었어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 다음 주 조사는 45가 됩니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던 것 같긴 하네요. 그다음에 이종석과 관련된 부분도 네. 조금만 대통령실에 지금 뭔가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35년 동안 이 데이터 분석을 해왔지만 교과서에도 없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어. 어떻게요? 어떤 의구심이 일어났을 때는 신속하게 그 핵심을 찔러줘야 돼요. 네. 핵심을 찔러주면 됩니다. 뭐냐? 자꾸만 어떤 오해들이 생기잖아요. 해병대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다. 이종섭이 뭐 런종섭이다. 그게 아니에요. 네. 단호하게 만약 잘못된 게 있더라면 이종섭이 아니라 3종섭, 4종섭이라도 일벌백계 하면서 국가의 기강을 세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엄정한 대책을 할 거. 이게 단호해야 돼. 그렇게 나왔어야 된다. 딱 하고 나와야 메시지가.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나올 게 아니라 15일 전에 미리 나왔어야 돼. 문제는 뭐냐면 그럼 37이니까 국민의힘은 그대로인데 민주당은 1%포인트가 올라왔어요. 네. 그다음에 조국당을 합하면은 39야. 야권이 그렇게 되네요. 범민주계죠. 반민주계.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서울이 문제예요. 서울. 이번 총선에서 서울을 이기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일당이나 가반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잘 나갔던 서울인데 서울이 이번 조사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에서 직전 갤럽 조사가 45였는데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이 얼마야? 30. 30이야. 네. 15%가 날아가 버렸어. 일주일 사이에. 거기다가 민주당은 32야. 조국당은 9야. 국민의힘은 30인데 범민주는 41. 구민주가 아니고 범민주입니다. 범민주는 41이야. 네. 차이가 좀 있네요. 이러면 큰일 나요. 서울을 지켜야 한다? 큰일 나요. 네. 한강벨트가 빠개지면 네. 빠개지면 사실 총선이 빠개지는 거예요. 음. 지금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비수를 품고 발언을 했잖아요. 이종섭 빨리 수사해라. 이종섭은 언제든지 들어와라. 그리고 황상무 수석을 비롯해서 쓸데없는 소리하는 사람들 스스로 결단 내려라. 그리고 지금 도태우, 장해찬 후보들. 사실 도태우, 장해찬 대구와 부산이 산수연구. 네. 이 사람들이 공천 취소된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데도 그렇더라고요. 여론을 생각해서 네. 한 위원장이 진짜 살을 깎는 용단을 내린 겁니다. 네.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한동훈 근데 지금, 위원장이 용산에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본인 스스로도 어려울 수 있고 부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선 승리와 판세를 위해서 한마디를 한 거네요.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일당도 못 되고 가반 정당도 못 되고 여소야대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망하고 윤석열 망하고 국민의힘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임기가 3년 남았는데 가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이 윤 대통령 그대로 놔두겠어요? 어허. 당장의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 퇴진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대한민국은 3년 동안 특검법 천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의석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다 탄핵이야. 다 탄핵이야. 네. 지금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한테 무조건 져야 돼. 그래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 대통령은 지금 우리 시사저널 속보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윤 대통령 총선은 한동훈의 것. 오. 아, 힘 실어주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 서울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도 흔들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갤럽입니다. 비례대표 투표 희망정당입니다.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지금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입니다. 최대 위기예요. 진짜요? 여러분들 지금 안심하고 등심하고 큰일 납니다. 자, 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이 비례투표에서 34인데 범민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빠지긴 빠져서 24인데 19 더하면 얼마야? 43%. 43%니까 거의 지금 10%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민주당 계열에서 10석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10석을 더 가져가는 거야. 비례 의석을 10석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네. 국민의 미래보다 범민주 계열이. 네. 여기에 녹색정의당 있죠? 녹색정의당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합니까? 지금 비례투표 정당은 여기에서 특별히 더 개선될 사항이 안 보여. 국민의 앞에 안 미래가 확 뛰어오를 가능성은 지금은 아직. 계속해서 아니 그러니까 뭔가 대응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조국 지금 계속 나와서 여기는 또 스크럼을 짜고 있잖아요. 네. 방법이 없어요. 야권이 반윤 스크럼을 확실하게 짜고 있나요, 지금? 반윤 스크럼을 비례투표에서는 네. 민주당이 빠져나가는 거를 국민의힘이 협소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조국혁신당까지 양분을 하면서 이것 자체가 19%, 네. 40%가 넘죠, 그죠? 네. 43이라 그랬나요? 43%입니다. 절반 가까이 되면 절반 정도 이상의 의석을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왜? 조국혁신당은 지역구가 없어. 네. 비례로. 그러니까 지금 46명이 비례 의석이죠, 그죠? 네. 그러면 한 30석을 가져가는 거야. 오. 한 30석 가까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 미래는 15석, 네. 30석 가까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야권이.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매우 위태롭다. 매우 위태롭다. 지금 땅. 이재명과 조국과 이해찬 깨돌이잖아요. 지금 이해찬에다가 또 김부겸은 누구야? 순둥이잖아. 사람들이 보니까 순둥순둥하니까 이재명 리스크가 잘 안 보여. 그 역할을 또 하는군요. 거기다가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조국이지. 조국 대표. 조국의 이재명의 김부겸의 자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게 중수청이에요. 네. 중도 수도권 2030 MZ세대인데 10년. 2030 MZ세대는 조국도 약발이 없어. 이재명도 약발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미래로 오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러면 2030은 김부겸이 순둥이 전략을 쓰지. 그다음에 중도층은 뭐예요? 또 이해찬이 깨돌이 전략을 쓰죠. 네. 그다음에 수도권 지금 서울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은 또 이종섭 의대 정원도 있죠. 왜? 빅5가 다 수도권에 있는 거야. 병원이. 그 여론이 또 반영이 되는군요. 그 여론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꾸물꾸물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지금 나는 대통령실의 그 대변인 역할을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좀 더 확실한 멘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노련하지가 않아. 네. 프로페셔널해야 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프로페셔널하냐. 그 대응을 잘하느냐.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장비수를 갖는 것처럼 그런 대응 논리가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 계속 위태롭습니다. 국민의 위태롭다. 네. 이게 더 안 좁혀져. 지금 갤럽 조사네요. 정부 견제론이 49고 자 정부 지원론이 40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경계해야 될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은 정부 견제론이 49면은 민주당이 49가 되냐? 민주당이 49 안 되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조국이가 나타나면서 조금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지금 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요. 이동통신 3사제공 무성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했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여론조사들은요.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모두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